자, 회전을 사용하는 걸로 봤을 때 뒤쪽으로 길게 보겠다는 뜻이죠. 와, 이거 살짝 키스가 나지 않았나요? 네. 네. 자, 인사를 했어요. 살짝 키스가 났습니다만 대세는 지장이 없었고요. 네, 지금도 그냥 막 쳤을 때 실수의 확률이 조금 있는 그런 공 배치였지만 끌어치기를 아주 잘 이용하면서 이득점을 했는데요. 지금 득점되고 난 이후에 빨간 볼과 이제 큐볼이 이렇게 보면 프로즌 같은데 심판이 이제 가까이서 보고는 네. 프로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정도 상황이면 자세만 나온다면 옆돌리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자세가 안 나오나 봐요. 자, 그리고 저를 대회전 시도하나요? 여기서 이거 키스가 여기서 빠졌어요. 네, 키스가 빠졌고 득점이 됐습니다. 네. 어때요? 사실 프로즌 아니에요라고 심판한테 물어봤는데 심판이 프로즌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면 선수가 살짝 기분이 좀 언짢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좀 약간 심리적으로 살짝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 프로진이 됐을 때 내 공을 가운데다 놓기 때문에 공이 치기 편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물어봤다가 아니다라고 하면 실망하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앞돌리기 짧게 시도를 하네요. 와, 오늘 안 좋네요. 자, 3득점을 하긴 했지만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매끄러운 느낌은 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직 첫 번째 이닝이다 보니까 회전이 이용되기보다는 좀 밀리는 게 약간 눈에 보였어요. 자, 이경욱 선수의 첫 번째 공격. 자, 걸어치기가 가능한 공인데 두께가 좀 얇았을 경우에 키스도 있습니다. 키스가 네. 빠졌는데 네. 이게 안 맞고 보니까 참 두께가 또 네, 꽤 예민했군요. 걸어치기가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적구의 위치가 완전히 반대쪽에 있지 않고 저렇게 중간쯤에 있으면 일적구 두께에 따라서 키스가 상당히 많아요. 네. 네. 지금 두껍게 잘 걸었는데 내공이 너무 빨랐죠? 지금 실수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코너를 깊게 돌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민캄. 조금 마민컴 선수가 너무 템포가 빠르지 않나라는 싶을 정도로 급하게 나갔네요. 네. 마민캄이 원래 템포가 빠른 좀 선수죠. 빠른 편이긴 네. 하죠. 이런 두께 실수를 잘 안 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코너 깊숙이 박히면서 네. 좀 실수가 나왔습니다. 두께 미스가 있었던 거죠. 자, 찬스인데요. 자, 이경욱 선수 뒤돌리기 기회를 얻었어요. 득점이 되긴 했습니다만 조금 아쉽네요. 지금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1득점을 편하게 좀 하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네. 앞공 두께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전 배치는 좀 신경 쓰려면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은 방법이죠. 자, 이거 네. 얇게 돌렸어요. 네. 네,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네. 자, 살짝 연속해서 미세하게. 네, 좋은 지금 공 배치가 나왔거든요. 이경욱 선수도 이제 지난 대회 김봉철 선수와의 플레이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 뭐 초이스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굉장히 과감하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비켜치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지금 이적구의 뒤쪽에 공간이 느껴져서 저걸 꼭 직접 맞춰야 된다라는 3쿠션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먼저 생각이 조금만 잘못 치면 투쿠션으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위치였어요. 네네네. 그러면 좀 더 잘 밀어가지고 짧게 맞춰버리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요. 보통 그런 각이 있는데 앞에 든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좀 네, 있어요. 조금 더 두께를 쓰고 당점을 좀 높여서. 살짝 밀리게 하면 오히려 음. 짧은 각으로 맞추기도 더 편하거든요. 그렇군요. 자, 마민캄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참 이 경기를 하면서 이제 평상시에 가졌던 그 넓은 시야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만 아, 그렇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성적을 결정을 짓습니다. 자, 마민캄 3득점. 네, 마민캄 선수가 평상시에 비해서 지금 엎드리는 속도가 너무 네, 빨라요. 상황에 굉장히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마민캄 선수 플레이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네. 상황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뭔가 함정이 좀 있나 봐요. 여러 차례 엎드렸다 일어나고. 자, 네, 회전 여기서 살아있겠죠. 빠지고 네. 득점 됐어요. 마민캄 4득점째. 자, 7대 2로 앞서 나갑니다. 이게 워낙 그 템포 빠른 선수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리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리플레이를 네. 보여주다가 또 실제 플레이하는 걸 살짝 놓칠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민캄 선수가 그런 경우였죠. 네. 지금 연속해서 두 번의 공이 보내야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지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와, 이거는 넘어갔네요. 넘어갔어요. 네. 대회전 짧게 시도를 하지 않고 지금 끌어쳐서 뒤돌리기를 시도해봤는데요. 네, 지금 현재 테이블의 상태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저 대회전을 짧게 처리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 볼 뒤돌리기. 네. 네,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냈을 때 길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잽싸게 큐를 찌르고 빼는 동작까지 네, 보시죠. 네, 콕 찍는 듯한 그런 동작으로 처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선수마다 이렇게 다 개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큐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면 그 선수의 심리 상태가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옆돌리기죠. 자, 이게 회전이 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두껍게 쳤을 때 저렇게 계속 느리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스핀샷 개념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두껍게 쳤는데 밀려 들어가면서 속도가 확 붙는다. 그건 잘 밀어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전 이 먹는 이 모양 자체가 다르죠. 그냥 밀려 들어가서 저런 위치였다면 아마 직접 맞았을 겁니다. 자, 빨간 볼 두께를 좀 신경 써야 되는 뒤돌리기. 여기서 교차가 키스 정말 예리하게 빠졌습니다. 네. 박수가 나와야 되는 장면이죠. 그렇죠. 지금 박수는 정말 그 박수 치신 분도 네, 네. 당구의 조예가 상당히 깊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중계석 옆쪽 그 관중석에서 박수가 나왔는데. 네. 자, 8대 3으로 앞서가는 마민캄. 자, 네. 시계를 한번 쳐다봤고요. 이런 뱅크샷도 빨간 공 겨냥해서 아주 마민캄 선수가 자주 시도하는 그런 공인데요. 네. 와. 투뱅크로. 투뱅크로. 네. 네. 회전 없이 회전각으로 치는 줄 알았는데 투뱅크를 쳤어요. 정말 막히네요. 오늘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치길래. 네. 이 정도 되면 지금 뭐 상대방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질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지금 경기 내용이에요. 그럴 때가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상대방 의식 안 하고 이제 그렇죠. 자신의 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거. 마민캄 선수가 잘하다가도 이 4강까지 갔을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선전에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뭔가 긴장하고 주춤하는 모습이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두께가 저렇게 치면서 아마 회전을 더 뺐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두께는 저 두께에 어쩔 수 없이 저 두께를 친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저게 두께가 얇아서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보니까 회전 많이 팁을 좀 많이 썼죠. 썼네요. 네. 조금만 줄였으면 음, 바로 찡그리면서 들어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도 재밌네요. 어우, 네. 이거를 놓치고 마는 이경욱. 지금 속도가 너무 빨랐죠. 비껴치기의 각 조절은 회전도 중요하지만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원에서 투로 오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쉬운 장면입니다. 원에서 투로 들어올 때 회전이 웬만하면 내가 쓴 회전이 원에서 거의 대부분 사용되는 게 좋아요. 네네네. 근데 원에서 회전이 사용이 안 되고 투로 빨리 가버리면 투에서 투에서 그만큼 눕죠, 또 그죠? 네, 사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비껴쳐서 네. 흐름 좋습니다. 자, 요즘 뭐 5이닝에 12점 정도면 뭐 2.4 정도의 에버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막 아주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 흔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남은 점수를 에버리지가 좋건 나쁘건 그거와 관계없이 10점 이후에 10점까지의 에버리지와 11점부터 15점까지의 에버리지가 참 이게 참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네. 그때 속도가 줄지 않고 테이프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트 경기에서 전체 에버리지를 너무 이 신경을 쓰다 보면 정말 의미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14대 3으로 앞서가는 마민감. 자, 한 점 남겨두고 뒤돌리기 길게. 마민감 선수가 잘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자연스럽게 놓고 그 길이 뒤쪽 길이도록 하는. 그러니까 직접 쳐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처럼 5 쿠션으로 쳐야 되느냐 이런 선택에서 굉장히 탁월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마민캄 선수 에버리지가 지금 5이닝에 15점이니까 이제 3점 에버리지를 기록하면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자신의 느낌대로 자신의 뭐 의도대로 1세트를 풀어냈습니다. 이경 선수는 좀 반격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2세트는 또 이경욱 선수가 초구 공략을 하겠습니다. 하이온 리조트 PBA 챔피언십 128강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마민감 선수가 5이닝 만에 경기를 끝내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자, 이경 선수도 이 초구 배치가 쉽기 때문에 좋은 공격으로 출발을 하면 또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너무 얇습니다. 네. 이 초반부터 두께 실수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실망스럽죠. 초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의도 자체를 빨간 공이 흰 공 쪽으로 오는 키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얇게 치면서 좀 타격을 주려고 했던 건가요?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자, 마민캄도 키스가 나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 네, 이건 뭐 공이 너무 쉬워가지고 방심을 하다가 한 실수라고 봐야죠. 옆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네.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두껍게 치면 빨간 공이 전혀 안 내려갈 수 있는, 저렇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위치이긴 했습니다만 두께 실수가 나왔어요. 너무 편하게 쳤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김욱 선수 당당한 체격에 얼굴 표정에서도 약간의 비장함이 느껴지는데요. 매 대회 이렇게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1라운드 그러니까 128강전은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와, 네, 뭐 키스를 빼기 위해서 조금 얇은 두께를 시도하고
이거 이렇게 놓칩니까? 아, 이건 정말 너무 운이 없는 거죠. 정말 이 더블 쿠션을 잘 쳤는데 아, 좀 아쉽네요. 뱅크샷. 네. 자, 15점 세트 게임은 정말 저희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결과를 예측하기 참 힘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1세트를 비교적 가볍게 따낸 마밍캄. 옆돌리기. 비껴치기 길게 비껴치기 길게 시도를 들어갔네요. 했네요. 네. 옆돌리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배치였어요. 근데 힘을 쓰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보통 결대로 친다고 하는 것처럼 네, 큐가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 쪽으로 그냥 공을 편하게 보내서 득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조금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빨간 공과 내공의 각이 굉장히 길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부족하죠. 같은 두께가 이제 키스를 빼기 가장 쉬운 상황이었고 네. 그 상태에서 공이 뒤쪽으로만 안 갔다면 편하게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감각적인 처리가 안 됐네요. 보시죠. 공이 이제 뒤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여기서 네, 뒤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네. 살짝만 더 밀려가는 느낌이었으면. 근데 그러면 좀 얇게 치면 되지라고 하지만 키스를 빼기 위해서 이제 저런 시도를 네. 한 거거든요. 네, 뱅크샷으로. 뱅크샷 성공하면서 3대3 동점을 만드는 이경욱 선수. 최근에 이 목장갑이 유행인가요? 이경욱 선수가 지난 대회 때는 이렇게 목장갑 착용을 안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 목장갑이 어떠세요? 목장갑 착용해서 플레이 해본 적 있으시죠? 저도 이제 목장갑도 끼워보고 얇은 그런 장갑도 끼워보고 네. 원래 장갑을 끼지는 않습니다만 장시간 당구를 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뭐 땀은 안 차죠. 편한 경우도 있지만 뭐 이 그립의 느낌을 중요시하지 않는 선수들은 뭐 둔탁하다 이런 느낌 없이 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4득점. 이게 목장갑 당구 용품으로서 목장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재질 자체를 목장갑을 끼면 뭔가 숨을 쉬는 느낌이 있고 지금 흔히 사용하는 그런 장갑들을 끼면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선수도 많아요. 그래요. 네. 네. 자, 뒤돌리기로. 네,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이닝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경욱 선수. 지금 뭐 뱅크샷 찬스가 딱 왔는데요. 자, 지금 빨간 공 뱅크샷 치면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 바로 그냥 비껴치기 내지는 뒤돌리기 비껴치기로 가네요. 네. 뭐 뱅크샷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도 그렇긴 하죠. 지금은 뱅크샷은 항상 쿠션을 먼저 맞추고 공을 맞춰야 되니까 뭔가 내가 모르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확실하게 득점이 가능한 그런 배치가 있다면 선수들은 대부분 그런 배치를 먼저 시도를 하죠. 자, 기울기가 살짝 있는데. 조금만 얇아도 키스의 염려가 있어요. 네, 뒤돌리기 여기서. 얇으면 안 돼요. 네. 지금 내공이 느리게 가는 것까지는 모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일적구를 좀 더 두껍게 강하게 쳐서 먼저 보내고 내공이 나중에 돌아야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한 번 더 보시죠. 네. 자, 여기서 키스 존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적구가 이제 먼저 돌고 나가서 뒤에 그렇죠. 이제 큐볼이 네. 돌아야 되는데 두께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군요. 자, 마미캄. 자, 지금은 현재 3이닝째인데요. 이경욱 선수가 아주 좋은 출발을 하고 있죠. 마미감 선수가 잘 못 친 게 아니라 이경욱 선수가 잘 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마민감 선수의 1세트 흐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회전 충분히 살아있죠. 그렇습니다. 자, 확실하게 해결해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계할 때 가끔 이 세트제 경기는 초구를 공략하는 선수가 우리가 이제 뭐 네트 경기에서의 약간 서브 게임 같은 느낌이 약간 그런 있다. 느낌이 네,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초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초구의 어려움 뭐 정도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좀 성공하고 첫 이닝을 출발을 해야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경욱 선수가 초구를 놓쳤습니다만 이번 세트 지금 7대 5로 앞서가고는 있습니다. 자, 내려오면서 득점이 안 됐네요. 직접 공략도 가능한 위치지만 직접 공략을 하다가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안 됐을 때는 뒤쪽에서 이제 포쿠션으로 들어오는 길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마민감 선수가 애초부터 아예 3쿠션이 아닌 그 이상을 보고 지금 시도를 한 공인데 방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결과가 별로 좋지 않네요. 네, 이건 이제 바운딩 이용한 공략이었나요? 리버스로 흰 공이 뒤쪽으로 이제 빠져나갔다가 네네. 더블 레일로 돌아오는 그 방법을 시도를 한 거죠. 아니면 저 상태에서 흰 공이 위쪽으로 넘어가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네. 네. 굉장히 두껍게 공략이 되면서 득점을 네.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아래쪽으로 통과를 시키죠. 자, 얇게 치면 길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템포 늦춘 거죠. 그냥 편하게 치지만 이 공이 조금은 짧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공이에요. 자, 7대 6이 됐습니다. 마미캄이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뒤돌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비껴치기 시도하는데요. 밀릴 수 있는 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네. 성공. 자,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7대 7 동점을 만드는 마미캄. 확실히 지금 1세트에 좋았던 흐름이 2세트에도 그 기운이 살아있네요. 일 세트의 그 빨랐던 템포보다는 조금 느려졌어요. 네.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뭔가 조금씩 막혀요 지금. 이렇게 좋은 득점이 이어졌을 때 저 빨간 공이 득점이 되면서 살짝 쿠션에서 떨어져 나오면 의도하지 않았던 포지션 플레이가 그냥 저돌로 착착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붙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더 붙어버렸네요. 그죠? 네. 뭐 비껴치기를 이용해 더블이죠. 자,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요. 힘이 없어요 이게. 이게 내려와줘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네. 8대 7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만 더 도망가지는 못했어요. 자, 일단 돌려냈는데 자, 살짝 키스가 났고 네, 아쉽네요. 요즘 공이 너무 쉽게 가버렸어요. 네, 3점을
쳐서 이게 네, 지금 뭐 저 공략 자체는 뭐 그냥 단순하게 아쉽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공 배치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이게 이상한 실수들이 연속해서 같이 나오네요. 자, 마민캄도 실수를 합니다. 네. 급한 거죠. 이목조크 위치가 이제 워낙 좋아서 빅볼 형태로 서 있었는데 이게 빅볼도 빅볼이지만 내공하고 또 일적구의 위치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옆돌리기. 편안하게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민캄이 하지 않아야 될 실수를 하면서 자, 8대8 동점이 됐습니다. 거기서 좋은 득점이 몇 개만 더 나왔어도 이 멜뱅 탑 랭킹도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졌어요. 네. 그렇죠. 지금 1세트를 이제 3점대 에버리지로 마무리한 마민캄인데 지금 2세트는 이닝 수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와. 뭐 이번 세트를 뺏기고 나면 사실 장담할 수도 없죠. 그렇죠. 이 멀리 있는 볼을 이렇게 공략을 해서 네, 멋지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경호. 네, 이경욱 선수가 좋은 공격을 할 때마다 지금 박수가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좋아요. 응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당구에 의해서 뭐 크게 작용을 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힘이 나요. 네. 그럼요. 네. 유관중 경기로 이제 치러지고 있고 이 하이오니 조트 지금 겨울이니까 이제 썰매 시즌이잖아요. 스키 시즌이죠. 네, 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가족 단위로들도 많이들 오셨던데. 자, 뒤돌리기. 네. 네. 득점됐습니다. 여기서 점수차를 좀 많이 벌려놓고 있는 이경욱 선수입니다. 5득점째 기록 12대8. 노란 볼이 이경욱 선수의 자 큐볼인데 옆돌리기. 자, 이거 저 이 두 선수가 이렇게 실수가 자주 나오네요. 네. 자, 마민감 선수에게 또 뱅크샷 기회가 한번 왔는데 이 옆돌리기. 옆돌리기 지금 흰공 처리를 너무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좀 두꺼워가지고 이게 저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샷 기회를 놓치질 얻었습니다. 않습니다. 마민캄. 참 쓰라린 게 그 쉬운 배치에서 어이없는 좀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상대가 득점을 타이밍에 못하면 괜찮은데 그쵸? 그렇죠. 이게 또 지금 뱅크샷을 내줬단 말이에요. 네, 내가 가져가야 될 점수는 못 가져오고 또 점수를 내줬으니까 오히려 2배 손해인 거죠. 네. 뒤돌리기 공략 이런 걸 놓치지 않는 마민캄입니다. 네. 너무 조심해서 치는 바람에 빨간 공의 움직임이 좀 둔탁했어요.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게 점수가 상대가 이제 10점대 고지를 두 자릿수 점수대로 진입을 하면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지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앞돌리기. 계속 실수가 나옵니다. 네.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뭐 그러니까 마민감 선수가 가장 그 지금까지의 경기 뭐 모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1세트처럼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막 뭔가를 진행할 때 하고 이 시속 게임일 때 하고 굉장히 이렇게 경기력의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모습을 저희는 아주 중요한 경기, 마민감 선수가 좋은 예선전을 치르고 본선에 가서 중요한 경기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것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단점을 굳이 찾으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운칠기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당구 경기는 뭐 심칠기삼 마음 심자를 써서 네, 아, 마음이 네. 한 7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는데 멋있네요. 그죠? 제가 빨리 동의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동의를 안 하고 늦었습니다. 잠깐 생각을 하시는데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비껴치기. 아, 네. 이게 원쿠션 이후에 약간의 라운드를 그리면서 코너 쪽으로 갔는데 그 이유는 지금 뭐 이경욱 선수의 입장에서는 저 공을 조금만 회전을 잘못 줘도 길게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럴 정도의 이 진입각이 있었거든요. 네. 내공의 위치가 이렇게 길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정도면 약간의 역회전까지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 이제 회전 없이 갔을 때도 두께를 좀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마민감 선수는 이번에 경기 마무리 못하면 좀 위험하다고 봐야죠. 자, 5이닝째, 6이닝째 연거퍼 그 아주 편안한 공에서 두께 실수가 없었으면 지금쯤 경기가 끝났을 수도 있죠. 자 일단 코너를 깊게 돌렸는데 네, 내공 키스가 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내공 빠져나오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포지션이 됐습니다. 두께를 조금 얇게 써서 위험한 상황이 나왔던 거죠. 네. 지금. 이제 노란볼이 이목적구를 거의 스치듯 지나갔는데요. 13대 12. 자 그리고 뒤돌리기. 아, 이거 코너로 들어가면 없어요. 네. 자, 이경욱 선수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5 쿠션으로 본 건데 조금 네. 그죠? 지금 원 쿠션으로 짧아진 들어갈 거죠? 때 네. 공이 끌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스트레이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투 쿠션부터 공이 끌려서 점점점 짧아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회전을 잘 주고 원 쿠션으로 끌어서 보내면 원 쿠션부터 회전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공이 정상각으로 가는 거죠. 옆돌리기 시도했는데요. 자 이것도 조금 걱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뒤돌리기에서 하단 주고 칠 때 큐가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원 쿠션까지 공이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공이 다 감아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감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하단 줬을 때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너무 아쉬운 장면이죠. 우리 김규식 해설위원의 이제 중계 방송 때 이런 얘기들은 뭐 최근에 다시 이제 리플레이 돌려볼 수 있으니까 돌려보시면 당구 실력 향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 타임아웃 썼습니다. 이거 하나면 뭐 2대0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공이죠. 자, 각도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13대 12. 자, 네. 한 점 잘 앞서고 있는 마미캄. 그래도 속도는 조금 내줘야 되는 공이죠. 들어가면 여기서 끝나는데 됐죠? 힘이 있습니다. 네, 네. 성공. 자,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8이닝까지 간 경기였죠. 그렇죠. 네. 8이닝이 15대 12. 자, 아직까지는 좋은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이닝에 5이닝, 1세트에 5이닝, 이번에 8이닝. 13이닝에 지금 30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 2점대를 넘는 그런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민캄이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부담을 안고 플레이하면 경기력에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이 당구는 정말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앞에 공만 보여야 되는데 네. 그 부담을 안 든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2대 0으로 뒤져 있다가 어제 뭐 김욱처럼 쿠드롱을 상대로 또 2대 0에서 2대 2 승부치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 승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부담을 내려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마민캄이 자 초구를 놓쳤습니다.
2대 0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초구를 놓쳤다는 건 이게 또 뭐 심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종목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마민감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겠지만 어떤 기록에 가까워지면 그 기록을 또 의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오, 이게 네. 두 선수 모두 지금 첫 이닝을 아슬아슬하게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뭐 어떻게 잘못했다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런 공을 칠 때 느낌상 길어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회전을 좀 더 잘 줄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네. 자, 힘차게 스트로크를 하면서 이제 더블 쿠션 성공시키는 모습인데 확실히 자, 이런 공을 칠 때 마미감 선수의 손 장면을 보면 굉장히 큐 스피드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첫 득점에 성공한 마민캄. 베트남 선수들 지금 PB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응유엔 성 가진 선수들이 많아서 네. 마씨는 많지 않죠. 그죠? 마미캄 선수는 뭐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인이긴 하지만 이제 또 화교 출신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네. 들었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또 네. 한국 선수 가운데는 마원희 선수가 또 있네요. 네. 장장 단으로 공략. 오, 이게 두 이닝 연속 아슬아슬하게 놓칩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스트로크를 보여줬는데 이상하게 득점으로 연결이 안 되네요. 이런 것들이 참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네.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돼주는 날이 좋은 경기력으로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데 아쉽습니다. 자, 마민캄도 나가시죠. 이게 3세트 웰뱅 탑 랭킹 이제 순위를 바꾸려면 3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반에 네. 이렇게 가면 어렵겠네요. 지금 흐름이라면 사실 어렵죠. 근데 이제 뭐 선수들의 능력이 15점 정도면 뭐 단번에 끝내기는 힘들다고 하지만 2, 3이닝 안에 또 몰아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 2.1을 넘긴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1등을 유지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3점대 정도는 나와줘야 이제 그렇죠.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28강전 64강전에 나온 에버리지가 보통은 좀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64강을 지나가서 네. 5세트 경기에서 그런 에버리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 세팅 상태 그런 거에도 완벽하게 적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1, 2회전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3회전 정도에서 나오는 게 가장 좀 높은 에버리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일목적구를 자, 왼쪽으로 돌려서 리버스 핸드로 득점에 성공하는 마민캄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네, 특유의 빠른 템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초반에 이제 굉장히 좀 빠른 템포로 가다가 어느 순간은 한 14초, 15초 남겨두고 이제 플레이가 좀 꾸준히 이어졌었는데 자, 이번 세트 지금 득점이 나오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이긴 한데 네. 이것도
또 행운이죠. 네. 자, 또 한 번 옆돌리기가 나왔습니다. 키스가 났는데 자 득점이 됐습니다. 이게 빨간 볼 일목적구. 자 이것도 득점이 되겠죠. 지금 템포가 빨라지니까 아까 이제 리플레이를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면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네. 네. 이렇게 템포 빠를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굉장히 신중하게 템포를 좀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지금 신중하게 시도한 공이 뭔가 머뭇거리고 좀 생각을 하는 듯한 느낌이 15초 정도였는데 네. 마민컴 선수 이 경기하는 모습 보면 10초 정도에 그냥 딱딱 칠 때가 오히려 득점력이 높은 경우가 더 많아요. 뭔가 살짝 고민한다는 건 내 감각상 이거는 바로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조절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오히려 실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경욱 선수 첫 득점. 3이닝 연속 공타로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빠른 선수들 몇 있지 않습니까? 예전 제 기억에 조재호 선수가 방송 시합을 할 때 이 브레이크 타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PD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네. 네. 이 PBA의 대표적인 선수죠. 그렇습니다. 인천 쿠드롱. 네. 저기도 공포의 목장갑이죠. 그렇습니다. 이 템포 빠르기로 하다면 둘째라고 하면 서운할 그런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오늘 진짜 여러 번 하려고 하네요. 들어오는 마음이니까 네. 있는데요. 아 저것까지 득점됐더라면 앉아있던 이경욱 선수 가슴에 좀 상처가 났겠습니다. 네. 저 사이 공간으로 이렇게 네. 빠졌네요. 자, 이경욱 선수가 좀 힘을 내야 되는데요. 비껴치기. 이게 짧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경욱 선수 1979년생, 마민캄이 이제 75년생. 마민캄 선수가 조금 더 나이가 많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마민캄 선수, 한국에서 이제는 뭐 자리를 잡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뒤돌리기 대회전 시도. 자 이거 득점됐네요. 6대1로 앞서 나갑니다. 마민캄. 네. 이게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위치인데 시도를 했어요. 네. 저 빨간 공이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면 길게 뽑았을 때 충분히 칠 수 있는 공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돌려서는 사실 쉽지 않죠. 마미캄 선수의 흰 공이 애초에 원투 쿠션이 이루어진 걸 보면 반대쪽 코너 깊숙한 곳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돌게 됐을 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길게 뽑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만 득점하지 못했고요. 이경욱 선수는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 아주 감각적으로 잘 처리했습니다. 옆돌리기. 자, 이 배치는 반드시 득점을 해내야 하는 배치. 위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옆돌리기 대회전 시도. 네. 이번 세트를 가져가야 다음 세트로 승부를 이어가고 이제 승부치기까지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 3세트 정말 중요하죠. 뭐 2대 0으로 지고 있는 선수에게는 뭐 마지막 세트인데요. 자, 빨간 공 뒤돌리기가 뭐 충분한데 내가 공을 보내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키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지 안쪽으로 겨냥을 하네요. 넣어치기를 시도합니다. 힘을 써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원백크 넣어치기를 시도했는데 네, 짧아지고 말았죠. 힘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짧아졌다. 네. 이렇게. 자, 이거는 올라오면서 득점이 됐네요. 됐습니다. 마민캄은 오늘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이제 득점이 되고 또 행운도 좀 따르는 장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자리에서 살짝 움직이는 이런 옆돌리기는 참 잘 치죠. 그렇죠. 마민캄 선수가. 네. 뭐 이런 건 의도적인 힘 조절이라기보다는 많이 훈련된 그 감각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 플레이도 굉장히 쉽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옆돌리기 대회전. 오, 지금도 뭐 약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번 옆돌리기. 어려워요. 지금은 어렵죠? 좀 네. 어렵습니다. 뭐 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내공 회전이 완전히 살아 있어야지만 저기 2쿠션에 3쿠션 가는 길이 나오거든요. 자, 옆돌리기 일단 시도. 그렇죠. 이렇게 살아 있어야죠. 네, 성공. 그러니까 저기 들어갈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예민하게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제대로 회전을 다 주고 치는 게 좋죠. 네. 정확하네요. 네. 자, 쿠션에 붙어있던 자 노란 볼의 왼쪽을 공략해서 득점을 계속 이어갑니다. 11대 4. 이게 또 이경욱 선수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6대 4 정도에서 뭔가 조금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또 주도권을 내주는 느낌이네요. 11대 4로 크게 앞서 나가는 마민캄입니다. 손을 바꿨습니다. 왼손으로 공략하죠. 뒤돌리기로 갑니다. 왼손 스트로크도 굉장히 힘이 있네요. 5 쿠션. 자, 득점이 됐고요. (1세트만큼의) 아주 그 무서운 속도는 아닙니다만 마민캄이 그래도 이제 한번 기회가 왔을 때는 확실히 좀 강도 높은 플레이,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자, 여기서 누워줘야 되는데 네. 3에서는 완전히 회전 풀려서 그냥 나와버리네요. 그렇죠.
표정이. 자, 뒤돌리기 시도하려는 이경욱 선수.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 되면 좀 쉽지 않겠는데요. 이거 또 뱅크샷 그냥 헌납하는 그런 위치인데요. 그나마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근데 회전만 잘 이용한다면 빨간 공 겨냥해서 이제 왼쪽 회전 이용하는 네. 보통 셰프샷이라고 하는. 근데 저 상황에서도 역회전 주고 빨간 공 잘 맞추려고 하다 보면 끌려가지고 역회전 넣어치기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입사해야 하는지 가까이 가서 잘 봤고요. 네, 가볍게 실수 없이 해결하네요. 가볍게 해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경욱 선수가 조금 전에 이제 득점 놓친 것이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나 크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네. 되는군요. 매치 포인트에서 가볍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15대 4로 3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3대 0. 자, 완승을 거두는 마민캄입니다. 네, 8이닝 만에 경기를 끝냈으니까 전체 1, 2, 3세트를 21이닝 만에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45점이니까 이제 2점이 넘는 에버리지지만 뭐 이 웰뱅탑 랭킹에 이름을 올릴 수는 있지만 이걸로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민감 선수는 자신의 경기를 뭐 다 한 것 같고 아쉽지만 이경욱 선수가 지난 대회 때 보여줬던 그 김봉철 선수와의 끈질긴 승부 이런 것들은 전혀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마민감 선수의 실수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상대가 2점대 경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 경기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그렇죠. 조금 더 이제 그 마민캄 선수를 상대로 이경욱 선수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좀 좀 템포를 아쉬웠어요. 죽이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좀 끌어냈어야죠. 네. 그 2세트 박빙이 때는 이경욱 선수가 마민캄의 속도를 조금 줄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3세트는 또 15대 4 본인의 실수도 많았고 마민캄이 이걸 또 놓치지 않으면서 강자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자, 마민캄 선수와 이경욱 선수의 128강전 경기 함께했습니다.